예산안에 일단 합의는 했지요. 그러나 한국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이제 밝혔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조도 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분께 예산 정국 각 당의 손익계산서를 부탁을 드리면서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정국 각 당의 손익계산이 다 이제 다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일단 약속과 원칙을 지켜냈다 하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호남 고속철도 챙겼죠. 선거구제 개편 논의 획득했죠. 캐스팅보터 존재감 확실히 보셨죠.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1야당인데 존재감이 제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협상 굴욕 패싱당했어요. 합의안 발표해놓고 여야 3당 예산안 합의문 수용 불가 한국당은 왜 그럴까?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들러리 설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계를 절감한 건지 지지층의 역풍을 의식한 건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 정치권의 축복 속에 탄생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진 못했지만 우리 국회가 모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경기 회복의 본격적인 성장 마중물을 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와 원내 지도부 역시 사람 중심 예산의 원칙과 방향, 가치는 철저히 지키면서 강론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류를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공무원 수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따 본회의장 표결에서 법인세 문제는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고요.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상정되면 찬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찬반 토론 후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행동이나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이따 비공개 때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전국 내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당제를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발굴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합의를 바탕으로 이제는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1분인데요. 자유한국당에 계신 박종희 전 의원님, 이거 오늘 밤 넘어가나요? 어떻게? 오늘 밤 넘어가고 아마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굉장히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총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보이콧 할 거냐, 뭐 표결에서 반대할 거냐, 혹은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안 합의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가 또 법인세 인상 같은 자유한국당의 그 이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를 뺏겼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합의해 준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들이 많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합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은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선거구제라는 정치적인 그 삼당으로서 위치를 있었죠. 수 있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SOC 예산, 그 지역 개발 예산을 하나도 못 챙겼단 말이죠.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새만금이라든가 또 호남 KTX 같은 그 아주 굵직한 이 국책 사업들 또 지역 수건 사업들 해결을 됐거든요. 큰 선물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죽을 마시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규모는 조금 축소했습니다만 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됐고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하고 정책 공조를 한다고 했는데 예. 이 국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입법과 예산이 예산은 전부 국민의당이 이제 실리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명분 있는 법률에 대해서만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조를 한다는데 예. 바른정당은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돼서 예. 굉장히 지금 바른당이 이번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손해를 본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예. 정기남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국민 바른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거. 뭐 삐걱거리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현 주소가 이번에 확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는 그러니까 동네 지금 다르다. 이미 정책 연대 협의회라는 것을 벌써 한 10차례 네, 예. 정책 연대 포럼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결과와 그 논의의 결과가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네.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 부분을 볼 때는 좀 약간 아까 뭐 박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뭔가 지붕 쳐다보는 격 뭐 이런 허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지붕 아래 모이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교섭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 그리고 또 그렇죠. 뼈저리게 또 현실. 느꼈을 것 같고요. 예. 결국 국민의당을 통해서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한계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예. 국민의당은 역시 이제 이번 제3당, 3순위 정당이지만 예. 어쨌든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뭔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네. 또 플러스 알파. 저는 두 가지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 고속철도 무한 경유라고 하는 그 초대형 예산 투입을 확정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실리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조차를 통해서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라고 하는 내년에 바로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 예, 이건 예, 역시 제3당으로서 지금 활로를 찾고 있는 네. 당의 처지를 감안한다면 실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안 헤어지겠네요. 호남 중진들하고 안 대표하고. 제가 볼 때는 통합 논의 자체가 상당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뭐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앞서도 여러 사람이 지적하겠습니다만 예. 빈손. 그러나 또 지지층으로부터 어떤 호된 질책 예. 이렇게 직면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초기에 어떻든 그 뭐랄까 좀 이 여소야세 전국을 풀어갈 만한 돌파 전략이 과연 있는가 이런 예. 의구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너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예. 반영할 수 있는 뭐 부자 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선방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박사님. 예, 정호태 원내대표 빼고 계속 둘이 아침 먹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국민의당하고 뭐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이 하나 이제 확고하게 이제 나온 거죠. 해법이죠, 해법. 그렇죠. 해법을 이제 보여줘서 뭐 협치의 리더십을 이제 보여줬고, 예. 그리고 청와대 당정 간에 있어서의 그 큰 네. 마찰 없이 그 무난하게 넘어갔다 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그 계속해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지적하지만 제3당의 존재감은 보여줬는데, 예. 이 협상 과정에 있어서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의 정치적 논란만 없었으면 예. 국민의당이 정말 가장 큰 수혜를 본 정당이 됐을 수 있었고 제3당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구축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성과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예. 안철수계와 비안철수계의 정치 투쟁이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실상 큰 덕은 본 게 없다.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협상 과정을 보도하는 언론으로부터 패싱을 당했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협상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고요. 그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제가 사실은 동문서답을 써놨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왜 그랬냐면 이번 예산 협상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네. 이번에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이번 예산 종국에 대해서 머리에 남는 것은 네. 첫 번째, 이번에 4년 만에 헌법을 위반했다. 의결시기한을 지금 넘겼잖아요. 네, 네. 두 번째는 역시 의원 세비들을 인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더라. 세비 인상이 이제 될 거니까요. 세 번째는 이거 뭐 민주당이 국민의당 꼬시려고 네. 호남 KTX를 무한공항을 경유한다는데 이게 내 돈 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기획재정부 안대로 이제 한평에서 이제 지선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한 1조 3천억이면 되는 거를 예. 이걸 경유하면 한 2조 한 4천억 나옵니다. 한 1조 1천억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략적으로 이렇게 SOC 예산을 써도 되나? 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정치권 전체는 그 작은 세비 인상 문제 때문에 수탐내실했고 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내는 돈은 완전히 봉이구나 우리는 그냥 예.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구나 예.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 협상이다 이렇게 저게 하고 싶습니다. 가로 읽기죠. 세로 읽기를 하니까 저게 뭐 난수표처럼 해독을 소납, 못했는데. 국민의당 제가 패자는 뭔가. 제가 황당함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황당하시다. 차재원 교수는 어떠십니까? 예, 좀 뭐 각각의 손익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는 것이 아마 득일 것이고 아마 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되는 이 여소의 국면을 어떻게 지금 탈피할 것인가 이 숙제는 그대로 갖고 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딴지를 제대로 걸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나름대로의 그런 뭐 야당으로서의 하나의 그 야당 본색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진소득은 별로 없다.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보여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예. 문제는 민친 존재감이라고 하죠. 민친 존재감. 그러니까 민주당과 친한 존재감이 됨으로써 일종의 뭐랄까요. 그 이 좀 민주당 이중대의 그런 또 이런 이 이미지를 또 갖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허탈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뭐 정책연대 나아가서는 통합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바른정당은 이번 예산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국민의당이 또 이 바른정당 생각하고 정반대의 그런 길로 갔기 때문에 일종의 닭쪽던 뭐 꼴이 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지금 이제 한국당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를 했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혁진 변호사 안 하셨네요. 근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 안 했습니다 하셔야 돼요. 존재감이 없어요. 거기서 왜 그 존재감이 크게 나와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바른 사람도 아닌데 저는 제로섬 게임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예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헌법에 보면은 12월 2일까지 회기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이고. 그러니까 헌법정 시한입니다. 예, 그냥 시한. 국회법이나 그런 법도 아니고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큰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무원을 엄청나게 많이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 감정이나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국회에서 아까 그 세비 인상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 보좌관을 갖다가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좌관을 늘리면서 공무원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내심 좀 껄끄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 결국은 지금 여당은 얻을 건 다 얻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뭐 위상이나 실익이나 다 얻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그 바른정당은 자기의 그 어느 정도 위치에도 걸맞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저 법정 시한. 헌법에 정해졌는데 5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헌법보다 돈이다. 돈에 밀린다. 본계산 하다가 헌법 정신에는 딱 그 시한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다만 세비 올리는 거는 잘 지키고.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문제 제기하신 이 한국당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를 했는데 가서 이제 다 모여서 얘기하니까는 뭐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주 괴로웠을 것 같아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 속내 한두 분만 좀 짚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말 그대로 잠정 합의를 본 것을 여러분께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 늘어난 게 8,300명.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추경 때 들어가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 증원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현재로서는 공무원 증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부터 협상을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이나 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점들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발언 안 하는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수요 문제와 법인세 인상 문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 내용은 뭐 다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어떻게 시작할까요? 전 한나라당 의원님부터.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민의당을 민주당식으로 더 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중도통합이 바른정당하고 하는 걸 어렵게 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면 호남 SOC 예산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 증원하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이 문재인 정부가 17,400명, 17만 4천 명 증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산 쪽에 가져가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박종희 의원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시고. 누구 정기랍 소장 하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손 해군, 빈손 해군에 따른 화풀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측면인데 이를테면 부자 증세, 소위 이른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초거대 기업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어떤 핀셋 증세 이런 부분들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전혀 뭐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 합의함에 따라서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설사 표결까지 가게 되더라도 통과가 거의 유력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따른 지지층의 이탈, 뭔가 좀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노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명분이 없는 것이요. 일부 유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서 당이 뒤집어 버린다?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글쎄요, 좀 입장이 좀 차정. 뭐 저도 정경환 소장 하고 같은데요. 그걸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하면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자유한국당 박종희 전 의원이 원내대표라면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원내대표로서는 법정 시한안의 예산안을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사안만큼은 원내대표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정강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쉽게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대한다는 것은 버스 떠난 뒤 손 흔들기밖에 아니다. 그거는 정말 그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소득을 못 누렸으면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노력했었다는 인상마저도 주고 앞으로는 다시는 뭐 공무원 증언이나 이런 뭐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독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처절하게 수의 열세 및 그 전략의 실패를 맛봤다 이렇게 봅니다. 충청도 말로 무한 제가 가지고 버스 떠난 뒤 버스 떠난 뒤에 딱 한마디만 버스 떠난 뒤에 딱 한마디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뭘요? 계속 이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올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그 공무원 정원 문제는요. 정확하게 2,475명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총 그 9,475명을 정원하기로 했는데 자연정가분이 7,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 그 정부 여당이 따낸 수치는 2,475명입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떻게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올해 예산에서의 쟁점은 2,475명을 놓고 논쟁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475명을 정원시키는 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난은 그
소도 우수의 약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 예. 기본적인 논리적 그 베이스가 엄청나게 그 빈약한 상황에서 협상판에 그 붙었던 것이고 그리고 협상판 내부에서도 그 계속 패싱 당했던 이유가 예. 공무원직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는 그 이 문제 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결정적인 패인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버스 떠난 뒤에 뭐 손 흔들었던 경험 이런 건 혹시 있으신가요? 방금 제가 버스 떠난 뒤에 이걸 흔들었는데 앵커가 안 보셔서 꽂았습니다. 아니 왜 버스 그러냐면 떠난 뒤에 팻말을 꽂은 적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새 많이 춥잖아. 이런 추위에 버스 한번 놓치면 참 추워요 지금. 이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만 무능한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예산 정국에서 굉장히 무능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임기 내에 그 증원하는 공무원에 따른 예. 소위 추계 비용을 가져와라.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대정부 질문에서 그거 추계하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예정처에서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28조 5천억 나왔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부에서 그거 너무 많고요. 18조 나옵니다. 18조 5천억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자유한국당은 그걸 30년으로 계산하니까 327조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문제는 증언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 납세자인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네.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정부의 도리이고 그것을 따지는 게 없었어요, 국회에서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시끄럽긴 했는데 어쨌든 통과가 이제 되면 처리가 되면 그 살림살이를 정말 정부에서 잘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침에 오늘 제가 컬럼을 읽었더니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참여 지식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했더군요. 비겁하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아까 뭐 박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뭔가 지붕 쳐다보는 격 뭐 이런 허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지붕 아래 모이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교섭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 그리고 또 그렇죠. 뼈저리게 또 현실. 느꼈을 것 같고요. 예. 결국 국민의당을 통해서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한계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예. 국민의당은 역시 이제 이번 제3당 3순위 정당이지만 예. 어쨌든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뭔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네.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네. 또 플러스 알파 저는 두 가지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 고속철도 무한 경유라고 하는 그 초대형 예산 투입을 확정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실리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조차를 통해서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라고 하는 내년에 바로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 예, 이건 예, 역시 제3당으로서 지금 활로를 찾고 있는 네. 당의 처지를 감안한다면 실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안 헤어지겠네요. 호남 중진들하고 안 대표하고. 제가 볼 때는 통합 논의 자체가 상당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뭐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앞서도 여러 사람이 지적하겠습니다만 예. 빈손. 그러나 또 지지층으로부터 어떤 호된 질책 예. 이렇게 직면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초기에 어떻든 그 뭐랄까 좀 이 여소야세 전국을 풀어갈 만한 돌파 전략이 과연 있는가 이런 예. 의구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너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예. 반영할 수 있는 뭐 부자 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선방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박사님. 정호태 원내대표 빼고 계속 둘이 아침 먹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이 하나 이제 확고하게 이제 이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를 뺏겼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걸 합의해 준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들이 많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합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거기다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국민의당은 예산도 확보를 하고 네. 또 선거구제라는 정치적으로, 예. 정치적인 예. 그 삼당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SOC 예산, 그 지역 개발 예산을 하나도 못 챙겼단 말이죠.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새만금이라든가 또 호남 KTX 같은 그 아주 굵직한 이 국책 사업들 또 지역 수건 사업들 해결을 됐거든요. 큰 선물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죽을 맛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규모는 조금 축소했습니다만 네. 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됐고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하고 정책 공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국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입법과 예산이 예산은 전부 국민의당이 이제 실리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명분 있는 법률에 대해서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조를 한다는데 바른정당은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돼서 예. 굉장히 지금 바른당이 이번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손해를 본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네. 정의남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국민 바른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거. 뭐 삐걱거리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현 주소가 이번에 확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는 그러니까 동네 지금 다르다. 이미 정책 연대 협의회라는 것을 벌써 한 10차례 예. 정책 연대 포럼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결과와 그 논의의 결과가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 부분을 볼 때는 좀 약간 나온 거죠. 해법이죠, 해법. 그렇죠. 해법을 이제 보여줘서 뭐 협치의 리더십을 이제 보여줬고, 예. 그리고 청와대 당정 간에 있어서의 그 큰 마찰 없이 그 무난하게 넘어갔다 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그 계속해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지적하지만 제3당의 존재감은 보여줬는데, 예. 이 협상 과정에 있어서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의 정치적 논란만 없었으면 국민의당이 정말 가장 큰 수혜를 본 정당이 됐을 수 있었고 제3당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구축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성과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안철수계와 비안철수계의 정치 투쟁이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실상 큰 덕은 본 게 없다.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협상 과정을 보도하는 언론으로부터 패싱을 당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협상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고요. 그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제가 사실은 동문서답을 써놨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왜 그랬냐면 이번 예산 협상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에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이번 예산 정국에 대해서 머리에 남는 것은 첫 번째, 이번에 4년 만에 헌법을 위반했다. 의결시기한을 지금 넘겼잖아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의원 세비들을 인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더라. 세비 인상이 이제 될 거니까요. 세 번째는 이거 뭐 민주당이 국민의당 꼬시려고 호남 KTX를 무한공항을 경유한다는데 이게 내 돈 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기획재정부 안대로 이제 한평에서 이제 예산안에 일단 합의는 했지요. 그러나 한국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이제 밝혔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조도 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분께 예산 정국 각 당의 손익계산서를 부탁을 드리면서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정국 각 당의 손익계산이 다 이제 다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일단 약속과 원칙을 지켜냈다 하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호남 고속철도 챙겼죠. 선거구제 개편 논의 획득했죠. 캐스팅보터 존재감 확실히 보셨죠.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1야당인데 존재감이 제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협상 굴욕 패싱당했어요. 합의안 발표해놓고 여야 3당 예산안 합의문 수용 불가 한국당은 왜 그럴까?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들러리 설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계를 절감한 건지 지지층의 역풍을 의식한 건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 정치권의 축복 속에 탄생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진 못했지만 우리 국회가 모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경기 회복의 본격적인 성장 마중물을 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와 원내 지도부 역시 사람 중심 예산의 원칙과 방향, 가치는 철저히 지키면서 강론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류를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공무원 수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따 본회의장 표결에서 법인세 문제는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고요.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상정되면 찬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찬반 토론 후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행동이나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이따 비공개 때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전국 내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당제를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발굴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합의를 바탕으로 이제는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1분인데요. 자유한국당에 계신 박종희 전 의원님, 이거 오늘 밤 넘어가나요? 어떻게? 오늘 밤 넘어가고 아마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굉장히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총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보이콧 할 거냐, 뭐 표결에서 반대할 거냐, 혹은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안 합의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지원 문제라든가 또 법인세 인상 같은 자유한국당의